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일요일 아침 영상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 아침에도 변함없는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들, 그리고 감동적인 미담까지 소시가 직접 발췌한 내용들인데요. 일단 임영웅님의 지금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임영웅님의 CGV 영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제가 어제 전달드렸던 저녁 영상 중에 임영웅님의 영화 순위가 심각하다라고 썸네일을 올렸는데 몇몇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비판을 좀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전달드렸다시피 실제로 순위가 한 단계 떨어지기도 했고, 특히나 20만 관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의 총력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전달드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임영웅님의 요번 CGV 영화 순위가 다시 반등이 됐습니다. 아마 어제 저녁 시간대에 이 주말 관객분들의 수치가 합산이 되면서 일단 이 무비 차트에서는 올라갔어요. 근데 또 실시간 통합 전상망에서는 순위가 여전히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위에 스즈메의 문단속, 더 퍼스트 슬램덩크, 소울메이트, 그리고 I'm Hero 더 파이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귀멸의 칼날이라고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실제로 임영웅님 순위 뒤에 위치한 걸로 보아서는 일단 요렇게 뒤로 밀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무비 차트에 나오는 것과 제가 말씀드린 통합 전산망은요, 순위의 변동폭이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통합 전산망은 이때까지 전체 예매율을 가지고 순위를 합산하여 노출시켜주고 있고, 이 CGV의 무비 차트의 순위는 그날 당일 집계된 관객 숫자의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CGV 측에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고, 제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이 무비 차트 순위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날 집계되는 예매율로서 적용되는 게 맞냐? 그러니 그 직원분도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날 당일날 집계된 이 집계 내역이 이 홈페이지에도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통합 전산망 사이트에 나와 있는 수치와는 조금은 순위가 다르긴 해도 일단 이 무비 차트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그날 영화의 순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어제 순위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임영웅님이 3위까지 밀려나 있던 상태예요. 하지만 다시 9.9%의 예매율로 임영웅님이 2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 스즈메의 문단속이 엄청난 지금 예매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제가 당초에 예고해드렸던 한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순위가 뒤바뀌지 않겠냐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본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그 내용 자체가 덜 매니악하고 좀 더 로맨스에 가깝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화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말에도 여전히 이 극장을 찾고 계세요.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신 한 소천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순이 되신 어머니와 회갑이 된 자신, 그리고 아드님까지 이렇게 3대가 I'm Hero 파이널을 보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구순이 되셨고, 따님은 회갑이 되셨고, 아드님까지. 와, 그러니까 이렇게 시니어 세대분들이 다 같이 아드님까지 데리고 극장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참 남다르죠? 근데 평소에 이 어머님이 가족들과 영화를 보러 가셨을 때는 거의 다 졸고 오셨다고 해요. 9순이나 되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임영웅님 영화를 다 보고 나오셨을 때는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오늘은 하나도 안 졸고 다 봤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즐거우셨어요? 라고 하니까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더라 라고 9순이 되신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10대부터 100세까지 즐기는 콘서트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 수호천사님의 댓글을 보고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는데, 이 따님이 되신 분도 회갑이 되셨으니까 사실 어린 나이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울컥하여
코를 훌쩍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구순이나 대신 어머님이 조금이나 즐거우실 수 있었고 평소에는 지겹거나 졸리셨을 영화가 행복하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니 얼마나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닌가 싶어요. 세상을 바꾸고 있는 임영웅님이 화이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감동과 감격이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e to Final 영화다 보니까 N차 관람, 여러 번 관람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순위 자체가 현재 지금 살펴보면 요렇게 4위에 여전히 실시간 이 통합전산망에는 요렇게 표시가 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관객 수입니다. 이 누적 관객 수가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목표로 하는 20만 명. 20만 명이 되기까지 조금 숫자가 부족해요. 실질적으로는 한 22,00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오늘 일요일, 요번 주말을 이용해서 N차 관람이 이어지든 주변 분들에게 추천을 하시건 그러한 이제 홍보가 없다면 요번 주말까지 20만 관객을 목표로 했던 것이 달성이 못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관람하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도 좀 더 이렇게 홍보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비꼬 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수호 씨가 직접 가서 주말에 가서 보면 되지 않냐.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꼬 와서 하신 말씀인지 순수한 목적인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글자로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이렇게 비꼬는 느낌으로 들렸습니다만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 공개를 이때까지 안 하면서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저는 벌써 세 번째 관람을 마쳤거든요. 영시봉 상영에는 못 갔지만 저는 스크린X에만 3번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팬튜버 입장에서 임영웅님 영화를 3번, 4번 보는 거를 그때그때 막 인증하고 보여주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가 좀 당연한 건데 다른 영웅시대 분들도 그걸 매번 인증하시지 않으니까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매일 보진 못해도 2, 3일에 한 번 꼴은 본 것 같아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인과 가서 봤고 또 한 번은 제 이제 지인의 친구들 또 다른 지인이죠. 그렇게 해서 넷이서 가서 본 적이 있고 마지막 한 번은 제가 혼자 가서 제일 늦은 시간대에 저도 좀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좀 관람을 하려고 늦게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다 같이 좀 단합이 돼서 이렇게 요번 20만 관객 꼭 채울 수 있게.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돼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왜냐면 왜 자꾸 여러 번 보라고 하냐? 너가 가서 보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강요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실 수 있다면 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겠고 여러 번 가서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주변 분들에게만 많이 알려주셔도 그게 또 하나의 홍보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요번 이 CGV N차 관람이 있었든 적었든 많았든 결국에는 20만 관객을 꼭 이번 주 안에 돌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영상에 항상 이제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는 오시님이라고 해서 닉네임이 오시인데 이 말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간 오시님이라는 수호천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벌써 3차 관람을 끝내셨고 저랑 또 공교롭게 똑같이 3번을 보셨어요. 근데 7시 50분 때 본 이 영화 시간대였는데 자리가 꽉 차진 않아서 좀 많이 아쉬웠다라고 합니다. 저도 되게 늦은 시각에 갔거든요. 거의 한 저녁 10시 넘어서 시간대로 갔는데 제가 첫 번째는 제가 오후 7시 시간대쯤에 갔었고 두 번째 때도 그 시간대쯤 갔는데 제가 혼자 가서 갔을 때는 거의 10시 넘어서 늦은 시각에 보다 보니까 저는 꽉 차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한 3분의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3분의 1도 없고 진짜 한 중간 열만 한 2줄, 3줄? 3분의 1이 아니네요. 거의 5분의 1?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대에도 와서 보시는구나, 평일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만 관객이 맞춰지려면 사실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물론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다음 주에 20만 관객이 맞춰져도 큰 기록이긴 하지만, 그래도 20만 관객을 좀 자체적으로 이렇게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이게 지금 이제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살짝 꺾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순위가 팍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 번 보실 분들은 또 여러 번 보시면서 이번 임영웅님의 이 I'm Hero The Final 오늘 일요일 안에 20만 관객이 맞춰진다면 좀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는 뭐 내일도 가고 다음 주에도 가고 한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희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이 영화 개봉 뿐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에 대한 애정이 영웅시대 분들은 굉장히 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보조개, 사실 얼굴의 흉터이지만 보조개로 보인다라는 에피소드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고, 성형외과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지고요. 최근에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어요. 대중들이 바라볼 때는 임영웅님의 얼굴 흉터가 상처인지 모르고 보조개인 줄로만 알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 그 보조개를 마음껏 보실 수 있게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팬분들이 모아놓은 임영웅님의 이렇게 보조개가 잡히는 장면들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보면 사실 얼굴에 흉터 자국이 아니라 정말 보조개처럼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보면은 사실 요 당시 때 임영웅님을 잘 모르던 일반인들은 저걸 보고 저게 무슨 뭐 흉터겠어 라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냥 보조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상처가 좀 깊긴 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조금 옅어졌을 때의 사진들을 보면은 꽤나 흉터가 깊은데, 임영웅님이 얼마나 좀 여기에 대해서 마음고생이 많았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이거 전혀 뭐 흉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매력적이고, 예전에 이제 임영웅님이 다른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이 미스터 트롯 진에 등극하고 나서 초창기에 막 출연을 했을 때 이 흉터가, 이 신경계가 많이 사라져서 한쪽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아서 이쪽 얼굴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려고 굉장히 연습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때에도 출연자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다. 보조개 같다. 오히려 있는 게 더 매력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임영웅님의 이 얼굴에 있는 보조개라고 저는 계속하여 이제 지칭하고 싶어요. 얼굴에 흉터다, 상처다 이런 말보다는 이제는 임영웅님의 얼굴 보조개 또는 나이키 마크. 실제로 이 장면을 모아놓은 팬분들도 임영웅님의 나이키 보조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원래도 좀 그런 말이 있었지만 확고하게 이제는 임영웅님 얼굴에 나이키 보조개라고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굉장히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역시 영웅은 다르구나. 네, 요런 생각마저도 들 정도로 이제는 얼굴에 나이키 보조개까지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눈부신 미모, 일요일 오전부터 보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비주얼도 폭발적이고, 이렇게 영화도 대박이 나고, 이렇게 콘서트까지 대박이 났다 보니 이 영향력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서도 그 영향력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더라. 자, 이제는 결혼식만이 아니라요, 돌잔치에서도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가 흘러나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돌잔치에서도 이제는 임영웅님의 노래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블루스를 커버하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 지망생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좀 건너 들었습니다. 건너 이 연예계 지인을 통해서 연예계에 몸담고 있는 지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가수 지망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네, 그 지인이 해준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실용음악과들이 있잖아요. 임영웅님이 경북대 실용음악과 출신이지만 다른 학교에도 실용음악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용음악과 학생들 사이에서 임영웅님의 노래에 대한 탐구와 그의 인생 서사가 굉장한 롤모델로서 항상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이 임영웅님의 성공 신화 자체가 결국에는 같은 실용음악과 후배들, 뭐 같은 대학교 후배는 아니지만 실용음악과 후배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성공 사례로서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르는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그래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요즘 실용음악과 학생들, 특히나 가수 지망생들은 임영웅님의 과거 커버 영상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커버 활동. 그것을 보고 굉장한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임영웅님처럼 커버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결국에는 같은 학과 출신의 학생들, 그리고 가수 지망생들에게도 좋은 선례로서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또 마지막 저녁 영상으로 특정 가수에 대한 안 좋은 사례를 설명드렸는데 역시나 그 가수의 팬들이 와서 굉장한 악플을 남겼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인한테나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라. 어렸을 때 싸움박질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참 본질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조회수와 관계없이 또 쓴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임영웅님과는 결부시키지 않고 별도로 제가 권선징악이 될 때까지 끝까지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공익성을 위해서 정말 이분들은 그냥 놔두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끝까지 끌고 갈 예정이고, 자, 그것과 별개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렇게 좋은 선례와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특정 가수와 비교를 하려고 한다. 특정 가수를 폄하하기 위해서 말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임영웅님은 이미 엄청난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비교한다. 왜 같이 얘기하냐? 저는 영웅시대 팬분들에게 그런 비판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임영웅님은 이미 유명한데요. 이미 슈퍼스타인데. 하지만 공정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나아가서 임영웅님의 좋은 선례는 악한 선례와는 전혀 정반대의 길로서 그야말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정말 여실히 증명해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확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커버 영상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개그맨들도 등장을 했어요. 굉장히 독특한 게 이분들이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도 쇼츠 영상이 막 몇만에서 수십만 조회수까지 나오고도 하는데 최근에 불렀던 노래들 중에 이 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도 이렇게 커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또 두 분이서 막 화음을 넣으면서 노래를 하는데 굉장히 잘 불러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개그맨들은 개그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취미 삼아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이렇게 잘 부르는 걸 보고 와, 정말 우리 가수의 노래가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커버되고 있구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도 앨범 준비를 하는 건지, 취미 삼아 하는 건지, 전 사실 자세히 몰라요. 이분들을 자세히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런 개그계에서도 이런 노래를 부르는 컨텐츠 영상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왜 하고 많은 노래 중에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이 노래가 노래방에서 압도적 1위였고 시청률에 견이 나는 노래로서 굉장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도 노래를 불렀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와 방송가에 뻗치고 있는 영향력이 가히 정말 압도적이구나. 뭐 이런 점을 저는 너무나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어제 소씨가 찾은 영상 중에 깜짝 놀랄 내용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불타는 트롯맨의 출연자 중에 이하평이라는 참가자가 있는데, 자, 이 이하평이라는 참가자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임영웅님과 찐친이냐? 그러면서 임영웅님과 과거에 있었던 사연을 막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깜짝 놀랄 미담이 있거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사실 정말 대스타인 임영웅 씨인데 자신한테는 트로트계의 이 선배일 수도 있다. 사실 음악을 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되고 좀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이게 되는데 자신도 이런 임영웅님과 찐친이 맞냐? 진짜 친구가 맞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이런 뭐 기억이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임영웅을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까먹을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가장 기억에 났던 장면은 홍대에서 정말 키가 엄청나게 큰 남자 한 명이 어떤 남자와 둘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갑자기 와서 하평아! 라고 하면서 악수를 청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뇌리에 남은 모습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때가 사실 이 이하평 참가자가 미스터 트롯에 캐스팅이 됐을 당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스터 트롯을 이제 참가하면서 서로 더 이제 알게 되고 얘기도 하고 서로 마주치면서 막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이하평 씨가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임영웅님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이제 임영웅님이 미스터 트롯 진에 등극을 하고 막 엄청난 슈퍼스타가 됐을 때예요. 그래서 직접 연락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 이하평이라는 분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웅아 나 방송 나가게 됐어. 트로트 노래도 낼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친하다 안 친하다라는 걸 떠나서 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너무나 고마웠던 것이 뭐 같은 꿈을 꿔왔던 친구였지만 그 위치가 너무나 달라져 버렸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나 고마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정말 내 롤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 때 또 임영웅님이 제작진 이 분들께서도 또 좋게 얘기를 잘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임영웅 씨 자체가 너무나 젠틀하고 매너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하평 씨도 사람에게 있어서 인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라면 그 인성적인 부분이 노래에서도 녹아져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이라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항상 자세를 낮추고 굉장히 겸손하고 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단어가 누구보다도 어울리는 그런 아이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너무나 잘하는 친구라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결국 나도 이런 가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 설정을 하게 된 그런 도움을 준 너무나 대단한 친구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임영웅님이 말했던 이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너무나 좀 뿌듯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메시지가 보이시죠? 이 당시 때 이제 이하평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작든 크든 너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해준 정말 되게 고마운 친구라고 합니다. 임영웅이라는 사람은 그런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도 항상 포기하지 않고 남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아이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롤모델로서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모르는 이런 에피소드가 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까도 악평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까도 미담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임영웅님은 그야말로 미담의 결정체입니다. 뭐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 악플이 있어요. 너는 돈을 버니까 맨날 임영웅 얘기하고 신격화시키고 오버한다고. 근데 제가 하는 말들이 대다수 틀린 말들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요즘 문제가 된다는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저희는 무슨 종교가 아니잖아요. 뭐 임영웅님이 막 신이고 저희가 신도들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순수한 팬심으로 이 가수가 좋아지는 건데 그런 비판을 하는 분들은 임영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하나 깔 게 없을까? 내가 뭐 하나 이 사람을 격화시킬 만한 꼬투리가 없을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입덕해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저 최근에 전달드렸던 이 장민호님과의 이 에피소드 영상, 제가 앞부분을 보니까 재밌었던 게 있더라고요. 이날 이제 장민호님이 이 블루투스 마이크에 연결해서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그 기계를 가지고 임영웅님과 막 얘기를 했는데, 이때 영상이 한 4년, 5년 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당시 때는 좀 신기했던 기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뭐 장민호님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놀고 있다기보다는 대기하고 있었던 임영웅님인데, 이때 갑자기 깜짝 놀랄 인물 신정훈 대표님이 옆에 딱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 때는 신정훈 대표님이 완전 이제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할 때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도 뭐 정말 스스럼 없이 등장을 하실 텐데, 뭐 장민호님하고도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는 걸 보면 신정훈 대표님이 굉장히 장민호님과도 친분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항상 임영웅님 옆에 있으니까, 이 장민호님도 소속사 대표님인데 매니저처럼 맨날 옆에 있으니까 임영웅님하고 친하다 보니 맨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서 이 두 사람도 친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신정훈 대표님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인성 바른 슈퍼스타가 탄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 장민호님을 비롯하여서 다른 탑6 트롯맨 멤버들도 신정훈 대표님의 모습을 항상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했을 것이고, 특히 뭐 김희재님 같은 경우는 뭐 소속사 문제는 아니지만 뭐 그런 주최사와의 골치 아픈 문제들 등등 정말 든든한 내 편 한 명이 있다라는 게 이 척박한 연예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정말 누구는 뒤통수를 쳐버리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예계에서 이렇게 정말 아버지처럼 꾸준히 믿어주며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 임영웅님 곁에 있다는 것을 이 트롯맨들도 이때까지 보고 왔기 때문에 잘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당사자인 임영웅님은 절대로 이상한 곳으로 뻗칠 수가 없죠. 애시당초 신정훈 대표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가수가 되자라는 그 모토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일요일답게 오후 소식도요, 힘차게 좀 빠른 시간대에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활동, 그리고 영화 극장 관람 홍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오후 두 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요.